자,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일단 6개를 한번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17페이지 박스에 중계를 하면 돼 있죠. 그 읽으실 때 출제가 뭐라 하면 말한다. 이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보셔야 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라 함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 중개업이 있었죠. 24페이지. 자, 박스 2번에 중개업 시작.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배우시는 시험 과목이 구성이 1차 2과목하고 2차 쪼개면 4과목에서 총 6과목이죠. 시험 과목은 지금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 과목은 시험 응시에서 자격을 취득할 목적이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좀 이따 배우시면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을 보시고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되었다면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이걸 어디에 써먹으려고요? 개업을 하셔서 소장이 되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현장에서 좀 이따 배우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과목이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범위가 6과목이 다 필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배우시는 내용 6과목 시험 과목은 다 어디에 필요한 6과목이라고요? 중개할 때 필요한 6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돼.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민법은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거래 계약, 부동산 거래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이렇게 해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인 물건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배우신다. 그 말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을 배우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직접 만나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요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직접 당사자 매도 매수인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을 거래 계약 당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할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을 5억 원에 합의했다. 계약금 5천만 원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언제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언제 얼마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하기로 이렇게 합의하는 게 매매 계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민법. 그 민법에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내용은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중도금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한다.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중도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이라 부르고 이행을 언제 할 겁니까? 매도인이 최고한다라고 하고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 청구합니다.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필요한 이유는 매도 매수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 말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도 있고 법률 지식도 있고 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둘이 만나서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단독주택 골목에 들어가시면 전봇대에 임대인이 자기 주택을 직접 해놓겠다고 전화번호 막 붙여놓고 해놓은 거 있죠. 방 2칸에 뭐 이렇게 놓고 그건 직접 내가 계약서를 쓸 줄 아니까 내 집은 내가 직접 계약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전문 지식이 없거나 직접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으면
그래도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계약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계속 올라지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일반 공상품과는 달리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은 가능하지만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찾아가서, 그 말은 소장이 하고 있는 기업 공인사 중개사무 찾아가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내 아파트를 니한테 내놓을게. 중개해달라고, 매매계약 중개해달라고 내놓고, 매수인도 내가 이런 조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으니까 물건 찾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일을 맡기고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처럼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어디서 배우시고요? 민법에서 배우시고, 거꾸로 공인중개사법이 필요한 내용은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인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철저하게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만 나오는 것이 민법이고, 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소장이 있다 없다? 여기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읽으셨던 중개 개념은 매도 매수인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 개념이면, 민법에서는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민법 영역이다 그랬죠. 이건 그 민법에서 배우시는 게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다면, 공인중개사법은 이걸 배우시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중개란 개념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민법 공부하신 분은 첫 주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이번 주 배웁니다. 법률 행위를,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것인가, 알선, 도와주는 것이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 개념의 기초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요게 중개 개념의 기초예요. 그 우리는 시험 공부하실 때 개념 요소 파악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가, 요거 채우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앞에 17페이지였나요? 중개 개념할 때 첫째 줄에 박스에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했죠. 3조부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까지 밑줄 하시고 중개 대상물 괄호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개 개념이 성립되려면 다른 물건이어서는 안 되고, 3조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중개 대상물이어야만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로 되어 있나요? 매매 계약을 알선하고 교환 계약을 알선하고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그 말은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개념 정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그 밖에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있죠. 지금 박스의 내용을 적어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용어 정의는 공부하실 때 시험에서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기초 지문이다 그랬죠. 요 안에서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요 안에 법에서 중개란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가 필요한가, 요거 체크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반드시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이어야 되고, 두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뭐가 붙어야 되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요게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 맞겠죠? 그런데 용어의 정의는 법에 쓰고 있는 요소 그대로 쓰면 다 옳은 지문인데, 한 개라도 요소를 빼버리면 요소가 완성된 거 아니죠? 틀린 지문이에요. 개념 요소 요건 이외에 불필요하게 붙여버려도 개념이 확장되겠죠?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개념 요소 파악이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답이 안 보이는 게 용어성입니다. 다 맞게 보이거나 보통 다 맞게 보여서 저한테 띄워 이게 왜 틀렸나고 막 따지는 사람이 용어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용어에 관한 기술이다 나오면 법에서 사용한 요소가 뭐인가 이걸 확인하시고 시험지에서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 빠지거나 붙으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연습 한번 해보죠. OX 해보시라고.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은 행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요소가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다. 불편하게 붙이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라 함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계속 반복적이라는 요소는 여기 없죠. 그 불필요하게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 이걸 체크 안 하시면 정답 체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개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은 뭐인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3조에 가보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종류가 5가지인데 토지가 중개대상물이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고 20개 집단인데 등기부가 있는 수목 입단을 등기한 수목 입단을 임목이랍니다. 임목. 그 20개 집단 중에서 임야가면 나무가 많죠? 그 나무인데 그냥 나무 그냥 아무런 등기부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토지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 말이고 나중에 정착물 중에서 등기한 수목의 입단을 임목이라고 중개대상물. 공장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기업가가 기업 자금이 필요한데 기업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종류가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난 진도 진행하시면 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라 합니다. 여기에 금전이 있어요, 없어요? 금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선했다 그래서 무조건 중개가 아니고 항상 5가지 물건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중개대상물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알선, 교환 계약 알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죠. 그런데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중개 내용에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면 여기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중개 대상인가? 이건 따로 암기하실 것이 아니고 다시 시험 과목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할 때 필요한 요소 과목을 배우신다고 그랬죠? 그럼 철저하게 지금 배우시는 민법이란 법 안에는 민법 조문이 전체가 1118개 조문인데 그걸 다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배우시는 게 우리 과목에 있는 민법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법 안에 배우시는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쭉 배우시는 이건 다 중개 대상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시고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렇게 결론 지으시면 돼. 공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각종 용도 지역도 중개 대상이다. 왜냐하면 시험 과목 자체가 목적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할 때 필요한 요소 과목이니까 등기법 시간에 어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 대상 이단이다.
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원칙에 해놓고 이제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민법 안에 배우시는 권리 중에서 나중에 배우시면 점유권 31회 시험처럼 30회 시험처럼 점유 이렇게 나와요. 점유. 점유는 지금 책상은 다 본인들이 다 점유하고 계신다고. 집에 내 집의 상태에 있으면 다 점유권 취득한다 해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물건 내 소유물 안에 있으면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내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죠. 점유권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점유권 가져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같은 거 남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다. 그걸 누가 중개합니까? 중개할 필요 없이 내가 점유만 하고 있으면 남의 땅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 지금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점유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지만 성격상 중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요. 방금 전에 분묘기지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 위에 조상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모시기 위한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의 임야상에 임야 소유자 만나서 부모님 몇 점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게 해놓고 1년에 지세는 얼마 줄 건가? 농사지어서 쌀 5가만 넣어드리겠다.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민법 시간에 지상권 편에서 배우시는데 남의 땅에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는 팔 수 있겠나 없겠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분묘기지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 대상이 아니야? 그 분묘기지권은 매매가 돼야 한대요? 계약이 안 된다. 팔 수가 없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되어 있어도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용도 지역이어도 중개 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 결론 내려놓고 공부를 하시면 공법 시간에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에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 있었어요? 매매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인데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투기 과열 지구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뽑아내시면 돼. 그래서 여기 그 밖에 권리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 중개 개념을 기출해서 확장되는 개념이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다시 뭐에 대하여요?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더하기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행위는 민법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고 배우십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요걸 권리 변동이라고 배웁니다. 요걸 달리 표현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주고 등기가 넘어오면 매도인은 부동산에 의해서 매매 계약한 결과 잔금을 받고 등기 넘겨버리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상실이죠. 매수인은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나오면 소유권 취득하죠. 득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권리 발생, 소멸이라고 해요. 딸님이 시집 보낸다고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 없나요?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매매처럼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닌데 은행 가서 2억 원 대출 받고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 담보대출 받았다 그 말은 민법에서 저당권이 들어온다고.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00% 갑이 소유 올 100%인데 소유권 내용에 변경이 있나요 없나요? 저당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전세권 설정하죠. 이게 변경이래요. 권리 득실 변경은 줄이면 권리 변동이랍니다. 그러면 권리 득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왜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상실하는 하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다? 계약입니다. 계약을 민법 시간에 뭐라 배우신다? 법률 행위라 배우신다. 민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득실 변경은 줄이면 권리 변동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중개라 하면
5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만 중개가 아니고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 줄이면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이다. 중개이다. 여기는 일정한 보수를 바꾸라고 들어간다든지 계속 반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 그러면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실 게 중개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업 개념을 써서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개념이니까 구별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페이지 중개업은 뭐라 했는가? 중개업이라 하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있나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24페이지 맞죠? 그 박스 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밑줄 하시고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 하시고 받고 동그라미 방금 전에 보셨던 계약을 알선해 주는 중개를 뭐라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업 동그라미. 자, 중개업이라 하면 시작하고 말한다까지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출 문제는 요 자체를 놓고 그대로 나왔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지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안 된다고. 자, 보세요 이제.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는 사람을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매도 매수인을 줄이면 거래 당사자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해요? 거래 계약을 한다라고 해요. 거래 계약을 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하는 사람을 뭘 한다고요? 거래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해요. 이게 민법 용어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처럼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걸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이면 민법에서 매도 매수인이 매매 계약하고 싶은데 법률 지식이 없다, 경험이 없어서 누구 찾아와요? 부동산 하고 계시는 소장 찾아와서 매매 계약을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거래 당사자라는 사람이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찾아온 손님이 되어서 뭐 해달라고?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을 중개 의뢰인이라고 해요. 매도 중개 매수 중개 의뢰인. 그러면 중개해달라고 소장한테 일을 맡기면 소장인 개업 공인에서는 뭐 해드리겠다고? 손님이 뭐 해달라고 의뢰한 거요? 중개해달라고 그랬으면 소장은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해서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을 다시 뭐 해달라고 의뢰하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계약은 계약인데 중개계약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 6과목 중에서 중개란 말은 어디 과목에만 나오는가? 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나와요. 거래계약은 민법 영역이고 계약 앞에 중개란 말이 붙어 있으면 이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건 아셔야 되고 그럼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을 말한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을 말한다. 거래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 이렇게 해요. 그럼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인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거래 계약서입니다. 중개 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중개 계약서예요. 이 개념을 한 개씩 잡아가셔야 돼요. 중개 계약은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거래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어요? 거래 당사자가 계약했으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찍으면 되죠? 중개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으면 돼요?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공사 요 사람이 계약한 것이 중개계약이니까 요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개념을 한 개씩 구분 안 해두시면 이게 쉬운 문제예요. 나중에는 중개계약서에는 누구하고 누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해야지.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중개계약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 계약이 거래계약이고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거래계약서이면 당사자만 찍으면 되겠죠. 계약한 사람. 중개계약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이 중개계약이면 그때 쓰는 계약서가 중개계약서이고 이때는 누구하고 누구만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런 말 나왔죠. 모든 과목 중에서 의뢰한다, 의뢰에 의하여 이런 말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만 써요. 그럼 이때 다른 사람이 누구요? 민법으로 치면 거래 당사자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 중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생략된 말이 소장은 의뢰 받았죠.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과목의 특징이 용어 정의부터 해서 법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익히셔야 돼. 그럼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계약이. 그러면 업을 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업.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 아니에요? 벌어서 먹고 살겠다 좀 점잖게 하면 생계 유지 수단인 것이 업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돈을 벌어서 계속적으로 해먹겠다는 것이 업이면 어쨌든 손님이 와서 앞으로 보수를 지급할 손님하고 업을 하는 사람 소장 간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왜 계약을 안 해요? 차 탈 때도 계약하고 다 계약하지. 계약합시다 하고 도장 찍는 건 아니지만 식당 가서 여기 가가지고 이거 맛있는 게 뭐예요? 앞 식당에? 두리치기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이 앉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음식 공급 계약이요. 그 손님하고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러면 사장님은 두리치기 만들 거 아니야? 만들어서 손님 먹고 나갈 때 뭐 식대 달라 하죠. 이게 업 아니야. 차 탈 때도 차 타겠습니다. 계약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찍고 올라가라 그 말이죠. 카드를. 그 말은 운송 공급 계약입니다. 찍어서 올라오라고. 그럼 타라고. 그게 계약입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도 업인데 업이 되려면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소장 간에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한다? 중개계약. 당사자 간 계약은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계약. 구분하시라고. 나중에 7월 8월 달까지 이게 구분 안 되셔가지고 막 저한테 띄워가지고 막 열을 내시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뭐가 다른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7월 8월 달은. 1, 2월 달에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계약이 있을 것. 업의 핵심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죠.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게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영리 영업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업입니다. 계약을 도와주는 이런 알선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업을 한다. 그 말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니까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생계유진 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죠.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안 돼요. 틀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 요구한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한 것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같은 말입니다. 받지 아니하고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그러면 말만 했지. 현재 받아야 뭐가 되는데? 업이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하면 업이 다니다? 아닙니다.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받았나요? 받지 않고 같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판례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죠. 업으로 행하는 것 같으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성이 없다. 그 말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업이 핵심 단어인 것이 방금 전에 재정 목적에 보셨듯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죠. 단순 중개가 기초 개념인데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요. 단순 중개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인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기만 했다면 보수가 관계 있나요? 보수라는 요소가 필요 없죠? 그 말은 무상이어도 공짜로 해줘도 중개이다이다. 중개에 해당한다 그 말이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런 내용의 계약을 알선하기만 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으니까 1회만 해도 어디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서 영리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영리영업성 가지고 중개를 뭐로 한다? 업으로 한다 그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 업이 되죠. 그래서 단순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 차이점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보수 관계없이 중개이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다.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다. 반드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변형시키면 중개업이라 하면 해서 세 가지를 갖춰서 말한다. 이게 오지만 최근 출제 경향은 볼 수 있다, 포함된다, 해당한다. 이건 변형이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중개업에는 이라 하면이 아니고 중개업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개업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오다 그 말입니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포함된다는 말은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다 쓰지 않고 핵심 요소만 뽑아서 줄여서 묻는 것이 변형이에요. 이제 보세요. 중개행위에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개에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죠? 건축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포함이 된다.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포함이 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는 말은 변형인데 요걸 익히시라고. 출제는 이게 잘 되니까요. 중개업이라 하면 나오면 몇 가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중개업에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뭐가 빠지고 다른 사람의 의뢰가 빠지고 중개하고 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이 두 가지니까 최근 출제 문제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중개하고 중개의 개념이 구별 좀 되십니까? 구별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습관적으로 다른 과목 2차 과목 시간에 공법에 있는 개별법안에도 용어 정의 파트가 다수 나와요. 공시법 시간에도 공간정보관리법 할 때 용어 정의 앞에 쭉 나와 2조 나와 있고 공부하실 때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개념 요소마다 사용하고 요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이 단어에서 선생님마다 이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체크해드리면 그 요소를 꼭 체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용어 6가지가 핵심이니까 첫 주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 연습을 하시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중개 개념은 민법에서 나중에 그 밖에 권리 배우시고 요거 좀 보세요. 근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중개
업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말할 때는 변형해서 좀 더 묻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시면 식당의 벽에 보면 영업 허가증, 신고증 걸고 업을 하시는 분 계시죠? 무허가 음식점도 있나 없나요? 있겠죠. 그러면 식당이 업이다 아니다 할 때 반드시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만 업인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허가 음식점도 업인가? 여기 보세요. 중개업인가 아닌가 할 때는 누가라는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거 그런 말 없다. 그 말은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법에 쓰고 있는 몇 가지를 갖추거나 세 가지 갖추거나 비교해서 몇 가지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허가 음식점도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손님 와서 밥 달라고 계약했죠. 밥을 줬죠. 식대 받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업이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업인지 아닌지는 누가란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소장인 개업공인사가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춰도 업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사 아닌 자이어도 소장이 아니어도 개업공인사 아닌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 의뢰가 있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업이다 아니다. 무등록이어도 방금 전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공인사 아니다. 등록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관계없이. 그럼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인데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위법하다.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등록이어서 개업공인사 아닌 자지만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업공인사 아닌 사람이 업을 한 것은 단속에 걸린다. 걸린다.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법하니까 처벌은 받는다. 처벌 대상은 된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은 되지만 이미 개업공인사 아닌 자를 통해서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겠나요? 무효겠나요? 자, 앞으로 다른 과목 시간에 계약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 특히 우리 과목에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효하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같은 말을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공인사 아닌 자가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알선 중개한 경우 그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효다 그 말 아니야? 이거 어디서 배우신다고?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어디서 배우시겠나요?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이래저래 흩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안에는 당연히 이런 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사 아닌 자, 무등록인 자가 자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겠나 없겠나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처벌 대상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만 할 뿐이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러면 한 개만 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사 아닌 자이어도 법에서 나온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이걸 처벌 대상이 되죠.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은 법에서 보호하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사 아닌 자를 통해서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계약은. 그러면 유효한 계약을 중개한 무등록인 자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겠는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계약을 중개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인 중개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보수 청구권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보수 청구권을 주겠나요 안 주겠나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이고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권리는 법에서 보호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무등록인 자는 법에서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이면 처벌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는 유효한데 매매 결의 내차 계약인 거래 계약은 유효한데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간 약정한 중개 보수 얼마 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십시오라고 약정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란 말은 권리가 있다 없다?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럼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는데 계약 쓰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더라. 보수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무효란 말은 나한테 보수 청구할 권리가 없고 내가 보수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토지 10억짜리 했다. 0.9% 900만 원인데 무등록 중개업자더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협박 막 들어오겠죠. 돈은 좀 주긴 줘야 돼. 여기 1, 2월까지 해서 요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 업이 가장 핵심 요소이고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이거 두 가지만 들어가도 업에 해당한다. 누가란 말이 필요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 대상은 되지만 뭐는 유효? 거래 계약은 유효.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그렇게 배우신다고. 그러면 중개업은 소장이 되어야만 중개업을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비교하실 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비교하셔야 돼.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맨 위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옆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있죠. 그 용어는 공인중개사 단어는 똑같은데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게 3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고라하시고 등록을 한 자 밑줄 하시고 등록 동그라미.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시간이니까 가리키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가장 핵심 단어는 등록이 핵심 단어예요. 그거하고 비교하실 게 옆에 공인중개사 있죠. 시작.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고라하시고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이 개념 정의가 짧기 때문에 잘 틀리고 나오신다고. 자, 단순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단어가 용어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올해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을 공인중개사랍니다. 그 법에서는 합격한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용어적인 어떻게 쓰고 있는가? 공인중개사라면 어떤 법이라고요? 이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누구로 한다? 공인중개사랍니다. 뒤에 말이 더 없죠? 여기에 간단히 잘 틀린다는 거 좀 이따 연습해 보시고. 이런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여기는 핵심 단어가 등록이에요. 개념을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취득 개념 나오면 공인중개사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고 등록 후 등록 나오면 누가 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 그 요건 용어 정의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끝인데 말을 붙이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건 잘 틀리고 나는 이유가 이렇게 오역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잘 틀리고 나오시는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제가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쓰려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개념이면 서도 관계없는데 여기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쓰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해서 끝에 개업공인사를 말한다.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 끝이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 어디까지가 개념으로서 끝인지를 꼭 체크하시는 연습하셔야 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요? 등록을 한 자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다가 이것도 한번 돌렸다고. 두 번이나. 공인중개사에는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외국에 유학 가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뺏겠다 와도 헛방이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지 외국 법에 따라 두 번 나왔어요. 틀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이면 개념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면 그때 누가 되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가 되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개념에 개업공인사 넣으면 안 되고 개업공인사 개념에 공인중개사 개념을 넣으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방금 전에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에는 해당한다. 개업공인사 아니어도 처벌은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의뢰 받고 업으로 한 것 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도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하죠. 처벌 받습니까? 단속에 걸려 안 걸려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걸 적법하다라고 해요. 법에 적법하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가게 직원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만큼 둘 수 있는 직원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개업공인사의 고용인 하면 실장님을 말해요. 실장님. 실장님은 타이틀만 보시면 밑에 27페이지 하단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하고 28페이지 누구?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 불러요. 이 두 사람은 좀 더 쉬었다 할 건데 두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실장님이죠. 실장님이니까 두 사람의 공통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다. 가게 소속되어 있겠죠. 가게 실장님을 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좀 도와달라 그 말 아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 공통이에요. 그러면 차이점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건 쉬었다가 정리하죠. 네. 수업은 11, 12월 달은 1시 반까지 했는데 거의 2시까지 할 겁니다. 1월부터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다 2시까지 한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식사 때가 맞아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시는 계시는데 다음 내일부터는 간식거리 좀 사오셔야 돼. 견과류 같은 좀 사와 좀 드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죠?